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정두의 주식 구조대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전 아나운서 이지영입니다. 자, 이번 주 시장 어떻게 지내셨나요? 윤정두의 주식 구조대와 함께 하신다면은 앞으로의 시장도 여러분들 잘 이겨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주식 구조대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고지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들 가지고 계신 휴대폰 카메라 있으시죠? 휴대폰 카메라 하단에 QR코드 나갈 겁니다. 이 QR코드 가져다만 되신다면은요, 노란 톡방 입장 링크가 뜰 겁니다. 그 입장 링크 여러분들 가져다만 되시면요, 비밀번호 쓰는欄이 있을 거예요. 참여 코드 3333이라고 입력하시고 노란 톡방 입장을 해주시면은 대표님께서 다음 주에 공략주들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릴 거고, 이렇게 힘든 시장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정말 다양한 솔루션들과 다양한 교육들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노란톡방 와주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강연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의 공략집과 함께 또 공략 종목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QR코드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서울경제TV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댓글 남겨주신다면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그럼 지금부터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우리 대표님 드디어 만나뵐 시간입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뉴욕 증시는 하반기 첫 거래일 반등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 시황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국내 증시의 흐름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어렵게 형성이 됐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그나마도 미국 증시의 흐름이 7월 첫 거래일에 긍정적으로 마감이 됐다는 거죠. 국내 증시의 흐름은 잘 연동이 돼야 되는데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사이에 놓여져 있는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또 풀어나가느냐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요, 지난주에도 미국 증시, 그다음에 환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이 미국 증시의 조정폭의 한 가지는 어떤 거였어요? 그렇죠, 기업 실적이었습니다. 기업 실적이었고, 국내 증시 금요일 날 무너져 내린 부분 중에 하나도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주들, 거기에 또 2차 전지주들이 출렁거렸죠. 실적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연동돼 있다. 다만 그 부분이 상당폭 시장의 지수에 영향을 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은 이만큼의 낙폭이 과연 과거에 있었던 적이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드뭅니다. 굉장히 드문 낙폭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유가증권 시장이 14%,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20%, 종가 기준으로 13%, 16% 밀고 내려간 거는 가장 최근으로 따진다면 코로나19고요. 그 이전으로 따진다면 좀 기억을 한참 더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월간 단위에서 요 정도 등락은 진짜 과도한 수준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술적으로 얘기할 때 뭐라 그럽니까? 2,300이 무너졌으니까 이제는 뭐 2,000을 봐야 된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장이라는 거는요, 막연하게 어디가 무너졌으니까 어디 간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요. 시장의 지수 부분, 지금의 시장 지수에서 유가증권 시장이 가지고 있는, 또 코스닥 시장이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 그 시가총액이 지금 많이 무너졌죠. 2,100조 정도 할 겁니다. 그럼 2,100조 대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장사들의 영업이익과 순이익, 그리고 앞으로의 추정치를 계산해서 적정 주가를 찾아야 됩니다. 막연하게 기술적 분석은 오히려 여러분들 판단 능력을 해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소비자 물가지수나 이런 부분, 물가지수를 놓고 봐야 되는데 일단 7월 13일까지는 그건 묶어두자는 거예요. 묶어두고 지금 나오는 얘기가 환율입니다. 환율과 외국인들의 수급. 짧게 말씀드리면 달러 인덱스의 경우가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금리를 올려서 고공행진을 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리를 올리던 시점, 2018년 12월까지 금리를 올리던 시점, 그때도 100에서부터 90이 이탈되는 흐름도 있었어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미국발 악재 요인이죠. 미국의 8.6%의 물가 상승률. 근데 어떻게 달러가 안전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다소 엔화에 대해서 비이성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 원화도 1,300원을 넘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에 대한 전략 부분을 다소 비이성적으로 해석하는 쪽들이 많아요.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엔화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엔화의 흐름이. 우리나라 원화의 약세 대비해서 엔화의 약세가 상상을 초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엔화가 약세를 띠면 우리나라 1,300원 운운하면서 외국인이 판다. 원화가 약세를 띠니까 외국인이 팔아서 시장이 깨진다라고 표현하는데 일본은 어때요? 엔화가 상상을 초월하게 약세를 띠는데 일본 증시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강합니다. 뭐 그 이유는 이제 달러 자산으로 환산했을 때 기준이 잡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볼 일이고 지금 현재 기준에서 일본의 시장 증시를 놓고 보면 또 한 가지는요. 예를 들어서 지금 원화가 1,300원을 돌파하는 그런 관점에서 살짝 미끄러져 내려와서 1,200원대 내려오면은 그럼 시장에서는 또 호들갑을 떨어요. 어떻게? 와, 기관들이 방어를 해주고 있고 외국인들이 대사주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원화가 강세를 띈다고 해서 외국인이 사거나 원화가 약세를 띈다고 해서 외국인이 파는 경우는 그거는 일정치 않다라는 거. 즉 이때 당시 먼 옛날인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04년도에 1,100원대가 무너지고요. 그리고 900원대까지 내려옵니다. 이건 뭐예요? 원화가 엄청난 강세죠. 그 원화가 강세면은 이 당시에는 원화가 강세에 대해서 또 엉엉엉엉 울었단 말이에요. 누가? 방송 나오는 분들이. 왜? 그냥 마케팅에 세뇌가 되는 거죠. 어떤 마케팅? 우리나라의 GDP의 70%가 수출이다. 그래서 수출주들이 잘 되는데 원화가 너무 강세다. 이거 힘들다. 주시장 밀릴 수 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결론은 원화가 강세를 띨 때 시장은요. 폭등이 나왔는데 그 과정 속에서 외국인들이 사서 폭등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따진다면 원화가 약세를 띄는 건 외국인이 팔아서 약세인 건데 아닙니다. 이 당시 기준에 원화가 강세를 띄었을 때 그럼 외국인이 사야 된다는 논리죠. 외국인은 이 당시에 55조를 팔았습니다. 55조 원을 판 흐름인데 원화가 강세일 때 시장은요. 폭등 랠리가 나오죠. 2003년 바닥 500에서부터 2000포인트까지 300%의 폭등. 자, 다시 결론을 내드립니다. 지금 이 흐름에 원화의 약세 흐름에 외국인이 팔아서 약세해요. 혹은 원화가 약세해서 외국인이 팔아요. 그거에 너무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 이전에는 원화 강세를 띄어도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판다고 해서 시장이 무너진다? 절대 아닙니다. 외국인이 팔아도 시장은 폭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 나중에 또 일요일 야간 교육에 21시에서 또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유가증권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밀린
코스닥이 1위, 우리나라가 2위입니다. 6월 한 달 기준. 두 번째 기준에서는 일본 어떻게 했어요? 일본의 기준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강한 흐름. 환율만 놓고 따져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동향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너무나 많이 미끄러져 내려간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신감 가지시고요. 낙폭과대 시점에서는 월요일부터 옥석가리기를 통한 우량주, 주도주 잡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노란톡에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시장에 관한 분석 정말 정확하게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시장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 늘 노란톡방에서 좀 강의를 해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들은 이 대표님의 도서 자료, 오늘 선착순 100분에게 저희가 지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아까부터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지금 시청하시면서 들어오시는 선착순 100분에게만 저희 대표님의 이러한 교육 도서 자료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오늘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고지해 드릴게요. 휴대폰 카메라 다들 다 가져드시고요. 여기 하단에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QR코드 가져다만 되시면요. 참여 코드 3333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여러분들 입력하시고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청하시는 이 실시간에만 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오늘 들어오신다면은 선착순 100분에 한해서만 저희가 대표님의 무료 도서 자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희가 정말 많은 수익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에게 약간 수익이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이 시장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저희가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군들도 너무 좋은 수익률을 함께 해드렸고요. 그리고 정말 주도주 수익률이다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어요. 옥석가리기를 해야 한다. 이 시장에서 옥석가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주도주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노란톡방에 제공을 이렇게 늘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장 이겨냈었던 그런 종목군들과 수익률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시청하시면서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대표님에게 과연 이 종목군들 어떻게 또 찾으셨고 어떻게 또 진입하실 수 있도록 솔루션을 주셨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지금 화두가 되는 건 뭡니까? 물가입니다. 물가, 인플레이션. 그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발생되고 소비가 둔화된다?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좋게 표현하면 프리미엄이 높은 종목군들이 그 프리미엄이 빠진다. 부정적으로 표현하면요. 거품이 끼어있던 종목군들이 빠져내려간다. 대표적으로 뭡니까? 대표적으로 실적이 없는 종목군들의 프리미엄이 높은 것이 제약바이오. 그리고 최근에 많이 두들겨 맞고 있어요. 2차 전지. 그리고 그 밖에 성장성 논란이 있었던 종목군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갖고 있죠. 어떤 거예요? 북한과의 관계가 전 세계 유일하게 분단 국가 우리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보다 더 심각해 사실은. 왜? 글로벌 시장에서 IT주들의 평균 PER이 20배가 넘습니다. 근데 국내 시장에서는 세상에 하이닉스가 5.5배예요. 삼성전자가 8배로 밀려 있습니다. 지금 역사상 최저 바닥 밴드에 지금 놓여져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뭐 시장이 얼마 간다, 막연하게 종목이 얼마 간다, 이건 안 돼요. 결론적으로 주력주는 반도체주들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다만 실적이 돼 있는, 뒷받침돼 있는 반도체, IT 반도체주들, 그리고 자동차주들, 전기차 관련해서 신성장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LG화학처럼 실적과 자산 가치에 대해서 부각되고 있는 그 세 가지 업종군, 그리고 금융지주사, 그리고 한국전력같이 정책이 바뀌는 종목. 마지막으로는요.
마찬가지죠. 미국의 정책의 친환경 그 부분에 있어서의 신재생 에너지 거기에 정부 정책에 맞춰서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한국항공우주를 들여다볼 텐데 여러분들께 한국항공우주는 24일에도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7월 1일 기준에서의 주도주 기준에서의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여러분들께 개장 전 따라잡아야 될 종목 월요일에 꼭 들여다보셔야 될 종목명 다 오픈해드리고 한국항공우주는 앞부분 세 글자를 다 오픈해드렸어요. 오늘은 히든 종목을 오픈을 이름은 가려 놓을 거예요. 가려놓고 그 다음에 설명드려서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는 방법을 드릴 텐데 이 한국항공우주를 보시면 아마도 7월 4일 월요일장에 또 우리가 어떻게든 개장 쪽 공략해야 될 종목을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한국항공우주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누리호 발사 이런 내용뿐만이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방송에서 몇 번 설명드렸는데 그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PER이나 PBR이나 저평가 상태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는 윤정두가 저평가 상태에 놓여진 실적 주도를 보라고 하지 않았냐. 그건 주도주를 말씀드리는 거고 시장이 혹시라도 조금 더 밀릴까 봐의 우려감이 있다면 실적주 위주로. 그리고 윤정두처럼 바닥입니다. 돌릴 겁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된다면 정책 관련 주들도 놓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42년 만에 정책이 바뀌었어요. 어떤 정책이요? 우리나라는 장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79년도에 개발 안 하겠다. 이런 그 내용을 바탕으로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아왔단 말이죠. 그 부분이 계속 개선돼서 지난해 5월에 완전히 바뀝니다.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부분, 거리 제한, 그리고 무게 부분을 완전히 다 이제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주 산업 부분, 거기에 장거리 미사일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의 성장성. 우주항공청 만든다라고 했던 부분이 당연히 우주 쪽의 개발도 있지만 장거리 미사일 같은 기술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된 무기 수출 관련 부분 대표적인 방산업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결론적으로는 윤정두 이야기만 갖고 되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지금 이게 연봉이에요, 연봉. 왜 연봉을 보여드리냐면 이만큼 올라왔는데 일반적으로 보실 때 너무 많이 올라서라는 느낌이 연봉에서는 별로 안 든단 말이죠. 좀 이따 보실 일주월봉에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하고 상관없이. 올해 들어서 시장 붕괴됐는데 이만큼의 흐름, 그리고 패턴상으로 상승 형태 확인형의 흐름, 그 상승 형태 확인형 4대 천원 캔들도 배울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그려놨죠. 근데 이 정도의 노력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300년 된 캔들, 콤마 문해회사가 만들어 놓은 캔들, 수백 가지의 패턴, 그것을 80년대 중후반에 스티븐 니슨이라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뿌립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HTS, MTS가 발달돼 있는데 캔들에 대해서 정형화해 놓은 게 없어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윤정두가 이 부분을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수백 가지 패턴 보실 필요 없고요. 시장에서 통용되는 별 3개짜리 그중에서 4대 천원 캔들만 요것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국항공우주에서 들여다보시는 상승장악 확인형.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다 나와 있죠. 그 모양새도 나와 있고 이 부분도 나와 있고. 아닙니다. 윤정두 거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5에서 10거래일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3에서 5거래일, 또 1에서 3거래일. 무슨 내용이에요? 5에서 10거래일 기준에서 3에서 5거래일로 넘어온 거는 2015년 6월입니다. 상한가 제도가 30%로 바뀌어 있을 때. 그때의 기준이고 그 이후에 1에서 3거래일은 2020년 코로나19 이후에 거래대금이 4조 6,700억에서 44조 4천억으로. 그렇게 되면서 변동성들이 바뀌니까 그 정도 1에서 3거래일만 움직여도 변동성이 커진다면 그렇다면은 추세 확정 부분으로 놓고 볼 수 있다. 반전 추세. 그것을 일주 월봉으로 해석하셔도 되고요. 또 변동성 종목과 변동성이 작은 종목 그렇게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죠. 거래 일수의 기준과 그것에 따른
변동성 종목 그 두 가지의 흐름. 그것이 확정이 됐을 때, 그랬을 때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도 없어요. 이 기준이 뭐냐면 장악형이 떴는데 그럼 어디서 매수하냐 그 기준입니다. 그러면 매수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디서 대밀린다라고 한다면 어디서 정리를 하느냐. 그 내용을 풀어놓은 겁니다. 근데 이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 이상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1시간 이상. 요걸 언제 해드려요? 야간에. 일요일 날 야간에도 교육해드리고 나중에 우리 서울경제TV에서 평일 날 데일리에 또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없잖아. 빨리 넘겨야지. 당장 월요일 날 뭐 어떻게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초록 색깔 그리고 빨간 색깔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빨간 색깔은 거래가 실려있는 변동성이 확장돼 있는 신뢰도가 높은 구간에서 설정 범위를 잡았습니다. 상승 장악 확인형 이후에 패턴상으로 매도의 기준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상승 장악 확인형의 4대 장악견들 빼우고 여기서 편입이 됐다면 시가총액 지금 얼마예요? 9,700만 주짜리이기 때문에 6만 원 찍었을 때 거의 6조까지 올라온 종목. 시가총액 6조짜리 종목에서 바닥 대비 2배 올라온 종목입니다. 지금 이 시장에 그러한 흐름들을 가지고 가실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이 부분만 짧게 설명드릴 거예요. 요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갭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설명을 지금 밤새서 다 할 수 없고 아침부터 다 할 수 없고 요 자료들 다 나눠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요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이렇게 설정된다. 그 원리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밑에 보시면 검은 색깔 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집.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12월 21일부터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가 우리나라에서 매수한 쌍끌이 매수한 금액 기준의 순매수 3위. 현대글로비스는 블록들이라 그 물량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 3위인데 조만간 2위로도 1위로도 올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7월 1일까지 합산을 하면 더 많아져요. 이거 2007년도 자료인데 그때부터 매집에 대한 정형적인 교육 내용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1,400만 주면 몇 프로예요? 14%. 매집률 1위입니다. 그렇게 매집을 하고 매수 평균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가는 강세를 띠죠. 14% 매수 평균 단가가 형성이 되면 매수 평균 단가 대비 최소 50% 이상 100%를 들어 올려야 된다. 그 목표 주가 설정 범위에 대한 내용.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지금 이 장에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잡아내셔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같이 움직이셔야죠. 장중 내내 또 야간 교육, 장중 교육, 시장 무너져 내리는 이 검은 색깔 선, 종합주가선, 종합지수 그 선 대비해서의 흐름. 일봉 차트예요. 일주 월봉의 흐름까지. 결론적으로 정부의 정책이 형성돼 있고 그리고 외국인 기관이 인정을 해서 쌍끌이에 매수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패턴에서 여러분들께 기술적 신호를 주고 있는 한국항공우주는 꾸준히 지켜보셔야 되겠죠. 자, 노란톡에 참여하셔서 자료들 받아가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 주도주 공략주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어떻게 이 시장을 우리가 또 이겨낼 수 있는지 다양한 전략집들 함께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노란톡방에 하트님도 들어오셨고 환호성 팡팡님도 입장을 하셨습니다. 저희 여기 하단에 있는 QR코드 가져다만 되시면요. 여러분들 3333이라고 입장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나는 이 방법이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0082번으로 윤정두라고 3글자만 여러분들 남겨주시면은 대표님의 도서 자료와 또 다음 주 공략주, 오늘은 블라인드 공략주입니다. 그 종목명에 관해서도 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화면 보고 다시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 보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타이밍에 수익률을 한 번 더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항공우주 대표님께서 브리핑을 해주셨고요. 보시면은 LG전자, LG화학, OCI 역시도 이번 주에 대표님께서 주도주로 정말 집어주셨었던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수익이 난다라는 게 이 시장에서는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부분들을 대표님께서 해주셨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관심 많으시는 이 현대약품이라는 종목 신약 출시로 급등을 했었죠. 이 부분도 대표님께서 미리 노란톡방에서 집어주셨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장 시작하기 이전에 오늘 내가 공략해야 할 종목군들도 쫙 정리해서 또 알려주십니다. 시초가의 상한가 따라잡기라는 매매 전략들까지도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우리 주식구조대가 토요일 딱 하루만 하는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하단에 QR코드 그냥 가져다만 되셔서요. 3333이라고 참여 코드 입력하셔서 지금 많은 분들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들어오셔야지만 다음 주 월요일장부터 대표님이 콕콕 집어주시는 공략주들 이렇게 여러분들 수익률 가져가실 수가 있고 시장에 관한 정확한 분석들도 여러분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선착순 100분에게는 무료 도서까지도 증정을 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오늘은 정말 저희가 이벤트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략주를 블라인드 종목으로 대표님이 가지고 오셨다라고 해요. 원래는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노란톡방 우리 들어와 주시는 시청자분들에게만 딱 그분들에게만 공개를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이 블라인드 종목 오늘은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신 분들 월요일 날 시초가에 저희가 공략이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QR코드 얼른 들어오셔서 대표님의 종목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 다시 한 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OCI 부분입니다. OCI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께 자주 교육으로 오픈을 해드렸어요. 지금 장에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OCI라든가 뭐 하나솔루션이라든가 그밖에 이제 소형주 기준에서의 변동성은 뭐 어마어마하죠. 자, 지금 시장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메이저들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팔아요, 지수가 밀려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메이저들이 매수하는 종목 중에 OCI처럼 굉장히 실적이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검증해야 될 부분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적자에서 이제 막 강한 흑자로 돌아섰다. 근데 이것이 미국의 민주당의 정책인 거죠. 그러니까 2020년도에 미국의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의 승기를 좀 잡아 나갈 때 그때부터 해서 미국 쪽에서부터 테슬라, 그러니까 친환경 부분에 대한 모든 업종군들이 강세를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 쪽은 친환경의 기준이고요. 공식적인 정치학은 후원을 그렇게 받아오고 있고 공화당 쪽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방산이죠. 그리고 전통제약, 그리고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도 전통 에너지. 환경이 문제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찌됐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적인 부분에 힘을 입어서 테슬라의 강세, 2차 전지의 강세, 거기에 신재생 에너지의 강세, 하나솔루션, OCI까지 전부 강세를 띄었습니다. 그 강세 흐름이 주춤거리다가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즈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다시 불거지죠. 실적이 좋더라. 그 이상의 또 성장성이 돋보인다. 이런 내용들이 쭉 떠주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고 그러고 나서 환경에 대한 문제 다시 또 불거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노란톡에 들어와 계시면은 5월 달부터 해서도 이런 기준이죠. 이 차트를 지금 자르려면 자를 수도 없죠. 왜냐하면 이게 장중 차트입니다. 거래량 보시면은 나중에 이만큼 더 올라와 있을 거예요. 이 양봉의 크기도 더 올라와 있을 겁니다. 장중에 노란톡에 계실 때 이런 차트를 잘라서 올려드리고 추세 상단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돌파했습니다. 이 추세 상단 부분 돌파한 흐름이 3에서 5거래일 그리고 5에서 10% 이상 형성이 되면 그러면 새로운 추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교육들을 진행을 해드립니다. 그 교육이 진행이 되고 그러고 나서 더 움직임이 나오고 그리고 하단을 이탈할 때에도 3에서 5거래일
5에서 10% 밀리고 내려가야 되는데 다시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캡처해서 노란톡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죠. 그러고 나서 지금의 흐름은 이 자락에 다시 놓여져 있습니다. 그 윗자락의 흐름으로. 조금 전에 보신 자락이 처음에 여기고요. 그 다음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위치. 시장은요. 검은 색깔 종가 선 차트의 기준. 일봉 차트입니다. 다른 데서 변동성이 너무 큰 소형주에서 들어갔다 화장실 갔다 나왔더니 무너져 내리는 그런 흐름을 요행을 바라지 마시고 불로소득을 바라지 마시고 정상적인 범위에서 정상적으로 들여다봐서 윤정두의 얘기에 대한 신뢰도가 제한적이면 3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캔들의 기초부터 제대로 배우셔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힘드시다 그러니까 선착순 100분까지 캔들 도서 자료 윤정두가 직접 집필한 거 그대로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요 상승 형태 확인형 뜨고 나서의 흐름입니다. 조금 전에는 뭐였어요? 한국항공우주는 상승 장악형의 기준이었고. 결론적으로 이 상승 형태 확인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교육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주봉에서도 또 상승 형태 확인형이 또 떠줍니다. 상승 장악 확인형의 변형형이 뜨고 주봉에서 또 떠준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의 위치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거기에 누적 수급 범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한국항공우주뿐만 아니라 하나솔루션, OCI,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한 이런 매집도 만만치가 않죠. 220만 주 지금장에서 외국기관 쌍끌이로 11만 7천 원의 평균 단가에 거래량 부분, 거래대금 부분에 대한 기준과 그리고 이렇게 매집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지금 8% 이상 매집됐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OCI도. 두 종목 다 매집이 형성돼 있고 또 일주 월봉 기준에서의 추세의 강화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OCI 같은 경우는 PER이 5배 수준에 놓여져 있는 종목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월요일장에는 이 한국항공우주 또 OCI 그 이외의 종목군들도 여러분들께 또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참여하셔야 돼요. 노란톡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노란톡 참여를 꼭 하셔야 하는 이유를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OCI에 관한 차트 분석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러한 매매 타점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잡아가시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장 시작 전에 대표님께서 이러한 근거로 이 종목을 한번 매수해보면 어떨까라고 전략을 집어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이겨내실 수 있도록 시장에 관한 분석들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딱 선착순 100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가득가득 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둘러서 함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참여 코드가 있죠. 3333이라고 저희가 참여 코드를 걸어놓은 이유는 자 우리 서울경제TV 시청하시는 분들만 들어오시라고 저희가 비밀번호를 걸어놨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시청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휴대폰 카메라를 그냥 가져다만 대시는 겁니다. 가져다만 대시면은 조그마한 영어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영어 링크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3333이라고 참여 코드 누르신다면 노란톡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OCI 한국항공우주도 너무나 지난주에 좋은 수익률을 냈지만 사실 현대약품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현대약품 정말 좋은 수익률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왜 이 종목을 잡지 못했을까? 사실 현대약품은 그 일전에 자사주 취득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사주를 취득했다라는 이슈로 상승이 나왔었는데 신약이 정식적으로 출시가 되면서 어제장에서 정말 급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옥석가리개와 같은 보석 같은 종목, 자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큰 상승률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찾을 수가 있을까? 대표님이니까 가능하시고요. 저희 노란톡방 이미 들어와 계셨던 분들께서는 이 수익을 모두 다 창출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 다음 주 시장도 궁금하지만 도대체 이 현대약품 어떻게 신약이 출시되실 것까지 예상을 하셨는지 아니면 차트적인 분석으로 들어간 건지 대표님께 그 솔루션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번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자, 현대약품의 기준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변동성이 너무 커요. 상한가, 한우가 밑에까지 갔는데 순간 하는 순간 훅 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사실 방송에서 설명드리는 것도 난감할 정도의 시가총액인데요. 그걸 가지고 나온 이유는 교육 기준입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 들여다보실 때는 말 그대로 진짜 내 자산의 소액 기준. 단언컨대 현대약품, 우리 청담글로벌, 우린 PTS 이런 종목군들이 삼부토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에서 내가 수익을 창출한다?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이내에 주식시장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대처해야 돼요? 철저히 기술적으로 교육받고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교육받을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종목은. 그래서 철저히 기술적으로 교육받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력주들 꽉 채워놓으시고 그리고 그 이외에 한국항공우주나 뭐 OCI나 이런 정책적인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군들 가져가신 다음에 현대약품에 그거 약속 꼭 지키셔야 됩니다. 수익률 대회 8차례 우승한 윤정두가 우리나라의 기록 갖고 있죠. 7,681%. 그 세계 기록이에요, 그거는. 그 기록을 갖고 있는 윤정두가 변동성 종목 매매 못하겠어요? 오늘 잘 들으십시오. 변동성 매매에 대한 교육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현대약품의 경우에는 뭐 최근에 뭐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만 공구먼이나 이런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못 하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사실은 소액만 가지고 접근하실 수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죠. 상승률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전체 2,400개 종목에서 3위입니다. 상승률 3위. 상승률 3위여서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 거래대금이 안 되는 종목은 들여다보기조차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누군가 그냥 뭐 조그마한 자금 가지고 훅 밀어 올려서 거기에 불나방처럼 따라 붙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맨날 손해나시는 거예요. 결국은 소형주의 매매 기준에서도 거래대금이 철저하게 최상에 놓여져 있어야 된다.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려면 최소한 거래대금 20위 안에는 들어와야죠. 2,400개 종목 중에서 거래대금 20위 안에는 그래도 들어와줘야 환급성이 있고 누군가가 들어왔다 해도 또 그 이슈가 있다 해도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수 있는 거래대금 그 거래 내역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승률은 높은데 거래대금이 없어.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전체 시장에서 거래대금 20위 안에서 들여다볼 수 있었던 종목은 삼부토건의 변동성, 그다음에 첨단 글로벌의 변동성, 그리고 나서는 뭐 유신, 현대약품 다 소형주죠. 나머지 한국항공우주나 이런 종목의 변동성이 더 사실은 값지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형주의 변동성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청담글로벌처럼 쭉 뻗어 올라갔다 꼬리 달리면 당연히 전량차익 신호입니다. 현대약품의 기준에서도 5분봉이에요. 5분봉인데 개장 초에 거래가 없다가 장중에 어떤 뭐 보도자료나 이슈가 불거졌겠죠. 그 순간 누군가가 한번 빵 치고 들어 올립니다.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거래 대금이 20위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금요일 기준에서는 1,000억 정도 넘기면 기준이 잡혔습니다. 최근에 거래 대금이 뚝 떨어졌거든요. 1,000억을 넘길 수 있는 기준이 돼야 된다. 그게 장 끝나고 기준이면 안 되고 장중에 확인돼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노란톡에 계신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장중에도 거래대금 터지는 종목 막 들여다보겠죠. 그 기준에서 거래가 11시 23분부터 터지기 시작하고요. 매직 시그널에서의 매수사인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동평균선의 기울기에 대한 보조지표. 뭐뭐 있어요? MAO, MACD, MACD 오실레이터, 소나 모멘텀 차트. 그 기울기에 대해서 매수사인 나와주고 매수사인 나와주고 거래 수반되고 양봉이면 그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횡보만 나와도 매직 시그널은 매도로 나옵니다. 거래는요. 둔화돼 있죠. 그 거래 기준 말씀드렸어요. 변동성 매매 기준은 이런 전체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서 1,000억을 기준 잡았다. 그럼 9시 10분, 9시 반, 10시, 11시, 12시 이런 식으로 쪼개서 그 시간대 거래 대금 수반 플러스 양봉. 어렵지 않아요. 그냥 종목 주세요. 뭐 종목 하나 주세요. 매수 사인 주세요. 아니 그렇게 하면 윤정두가 우리나라 땅 절반을 샀겠네. 예? 수익률 대회 8차례 우승하고 7,681%의 대기록을 갖고 있어도 그렇게 매매가 돼서는 안 돼.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교육 받으셔서 장 끝나고 1,000억 터지면 뭐 하겠어요. 장중에 이런 기준점 출력해서 붙여놓으시든지 메모해서 붙여놓으시든지. 결론적으로 장중에 바닥을 다시 인식하고 2, 3% 들어 올릴 때 그럼 손절 범위가 명확해지잖아요. 전저점 깨면 손절한다.
이런 기준점들을 잡아서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정확히 변동거래량이 터져주기 시작하는 게 10시 이후에 11시부터 12시 사이 이때가 1, 2% 거래해서 갑자기 거래 빵 터지는 거.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는 바닥에서 매집을 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이걸 거래량이 평상시에는 없는데 어떻게 매집합니까? 고점에서부터요. 차익 실현 범위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수익이 어느 정도 났는지의 흐름에 따라서의 차익 실현의 기준점입니다. 상한가 가더라도 절반 이상 차익 실현, 상한가 이탈되면 또 차익 실현. 이런 기준점이 여러분들이 몸에 익으셔야만 거래가 대바닥 거래서 이게 거래가 있어요? 아예 없지? 이걸 무슨 매집을 해? 주가 조작하나? 이건 매집도 안 되는 거고 당일날 거래가 터졌을 때 기준. 그리고 월요일날 만약에 이 종목을 들여다보고 싶다 하시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1,000억의 거래대금을 기준을 잡으십시오. 아시겠죠? 현대약품에 대한 자세한 추가적인 기술적 교육은 노란톡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현대약품에 관한 수익 브리핑도 저희가 들어봤는데 기술적인 분석도 중요하고 또 모멘텀적인 파악도 중요하고 모든 것들이 좀 들어맞았었던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고요. 만약에 현대약품에 대해서 아직도 관심 있으신 분들, 내가 보유자이시거나 신규 진입에 관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 대표님께서 노란톡방에 현대약품에 관한 추가적인 브리핑을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신규 진입을 해야 할지 익절을 해야 할지 혹은 손절을 해야 할지에 관한 솔루션들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란톡방 안쪽에 와주시는 분들에게 보다 상세한 자료들, 보다 상세한 이야기들과 또 블라인드 종목까지도 제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선착순 100분에게는 도서까지도 무료로 제공을 해주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꼭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참여 방법 한 번 더 고지 드릴게요. 자,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요. 여기 하단에 QR코드 그냥 가져다만 대시면은 우리 서울경제TV 실시간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비밀번호를 일부러 걸어놨습니다. 3이라는 숫자를 4번만 입력하셔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되고요. 나는 뭐 휴대폰 카메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럼 문자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윤정두라고 3글자만 남겨주신다면은 대표님께서 정말 좋은 도서 자료와 함께 우리가 다음 주에 공략해볼 블라인드 종목까지도 제공해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 시청하시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부터 주목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하이라이트 시간입니다. 과연 우리 다음 주 시장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대표님이 솔루션 가지고 오셨다라고 해요. 대표님 만나볼게요.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당장 들여다보셔야 될 종목입니다. 화요일은요. 노란톡에 들어와 계시면 개장 전 8시 50분 전후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5종목을 매일 올려드립니다. 5종목. 근데 딱 보자마자 SK하이닉스, LG와 기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으악 하실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먼저 빨리 볼 거예요.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에 조금 전에 현대약품 설명드릴 때처럼의 흐름, 사탕발림으로 소형주 변동성 종목 상한가 잡는다.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수익률 대회 8차례 우승한 윤정두 얘기 들으세요. 수익률 대회 7,681% 세계 기록 갖고 있는 윤정두 얘기 들으세요. 이런 교육 부분들은 일요일 날 21시에 온라인상에서 추가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요거만 아시면 변동성 종목은 굳이 뭐 누구한테 의지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왜 여러분들께 꼭 기준을 잡아드리냐면은 물가 상승률이 높다라는 거는 기업의 실적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물론 스태플레이션의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둔화돼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이닉스의 흐름은 역대적인 최저가 수준의 밴드를 형성하고 있어요. 참 시간이 짧은 게 아쉽네요. 지금 지난주 일요일에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과 야간 교육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4시간 진행해드리면서 지금의 위치에 놓여져 있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실적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망치 대비해서 5% 정도 더 나와줬단 말이에요. 근데 실적 부분 대비 주가가 좀 무너졌죠. 근데 뭐 다른 종목은 안 무너졌습니까? 지금 하이닉스는 줄 하나 딱 꺼놨습니다. 뭐예요? 2020년 3월에 밀려 내려왔을 때의 주가 68,300원. 근데 이때 영업이익이 얼마? 5조입니다.
지금 실적 전망치 영업이익이 11조 7천, 15조예요. 15조. 순이익이 11조 7천억이고. 그럼 영업이익 5조에서 15조까지 200% 올라왔는데 주가가 68,300원에서 얼마가 있어야 돼요? 최소 범위 100%만 돌려놔도 13만 원입니다. 너무 지금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지난해 10월 저점 대비하면은 지난해 10월 저점일 때 시장이 3천이었어요. 그 3천에서부터 시장 2,300 깨졌죠. 그거 감안하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강한 겁니다, 사실은. 주도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절대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기존에 올라올 때 어떻게 했어요? 이게 50% 상승이에요. 그 상승 부분을 이번에도 가져가십시오. 마찬가지예요. LG화학 시가총액 5위에서부터 8위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화학에서 가지고 있는 자체 실적, 1분기 컨센서스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의 실적, LG에너지 솔루션에서 가지고 있는 81.84%의 지분에 대한 할인 요인을 줘도 그 흐름까지 감안한다면 LG화학이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밴드 하단부에 놓여져 있는 데다가 LG에너지 솔루션의 가치까지 같이 놓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4월 27일 날 45만 원 바닥 찍고 여전히 시장 대비 강한 거예요. 이번에 말도 안 되는 내용 때문에 밀렸는데 이 부분도 온라인에서 추가 설명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기아도 마찬가지인데 뒤에 종목을 빨리 보셔야 되는데 기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아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하죠. 대형주 중에. 가장 강합니다. 미국의 친환경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 자, 이 X 표시되어 있는 종목을 아예 적어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X 표시되어 있는 종목을 적어드릴 텐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개로 되어 있잖아요. 숫자가. 이 종목은 하나솔루션입니다. 여기 위에 글씨 들어가 있죠. 하나솔루션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하나솔루션과 현대로템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 월요일 날부터 집중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다음 주 시장 그리고 월요일장에 우리가 어떤 종목 봐야 하는지 대표님께서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블라인드 종목인데 놓치신 분들 있으시죠? 노란톡방에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거고 왜 우리가 지목을 해야 하는지, 왜 다음 주 월요일장을 기대를 해봐야 하는지 여러분들 상세한 사항들은 노란톡방에 늘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분들께서는 서둘러서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3333이라는 그러한 비밀번호 여러분들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개장 전 상한가 따라잡기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하는지 제공해드리는 전략까지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 만나 뵙고 저희 주식구조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시장에 대한 자신감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매집이 들어올 수 있는, 지금 이 시장에 외국인 기관이 매집이 들어오고 상승일 때 확인형이 떠줄 수 있는 하나솔루션이에요. 추가적인 교육을 받으셔야 월요일 날부터 집중할 수 있겠죠. 이 종목은 뭐라 그랬어요? 현대로템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현대로템 같은 종목군들의 매집, 시가총액 3조짜리예요. 하나솔루션 시가총액 8조 수준에 달합니다. 그런 종목군들이 시장 대비해서 밀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미국의 정책, 또 우리나라의 정책, 그 정책을 인정하는 외국인 기관들의 쌍끌이 매집. 전체 시장 대비해서 진짜 우리 시장이 깨지고 있어? 조정받고 있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옥석가리가 되죠. 내 자산만 지켜도 여러분들은 충분하게 이 장에서 이겨내실 수 있는 성공적인 빨간 계좌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요, 다음 주 토요일에 한 번 더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주말 주식구조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QR코드 타고 들어와 주신다면은 다음 주 월요일 여러분들에게 공략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정두 대표님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저희는 다음 주에도 좋은 전략들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함께 하신다면은 보다 나은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